정리정돈이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미리 정하고 꿈을 이룬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멀리 있던 꿈이 내가 원하는 삶과 만날 것이다. 스스로가 정한 기준대로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놀랍게도 엉켜있던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 공간이고 내 물건이고 내 삶이다. 삶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이다.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서랍 정리부터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정리하세요입니다. 지은이는 이은영,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는 10여 년간 수많은 사람의 집을 정리해주며 당장의 비움보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정리수납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에게 어떻게 정리할지보다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공간의 목적이 결정되면 정리 수납의 방법은 저절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터득한 정리 시스템과 수납 노하우, 이제 책 속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납 정리.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버릴 것부터 고민한다. 그런데 물건 버리기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아예 정리정돈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저기 흩어진 많은 물건 중 버릴 것만 골라내는 과정이 막막하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보자. 정리정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용할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수납과 정리의 목적이 이러한데 버리는 일에 중점을 두면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마치 정리정돈 자체가 물건을 처분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낭비 같아서 실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리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용할 물건을 남기는 과정이다. 버릴 물건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워서 정리가 어려워지지만 사용할 물건에 집중하면 갈등이 없어진다. 미니멀 라이프를 흔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많이 비교한다. 이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물건 버리기가 곧 미니멀 라이프라는 인식은 왜곡된 관점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건의 양이 아니라 종류다. 내가 원하는 삶에 필요한 물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니멀 라이프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나의 삶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꼭 필요한 물건이 다 다르다. 집에 2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한 뇌과학자가 있다. 자기 집을 책의 집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책은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집에 영감과 통찰의 실마리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이야기한다. 물건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다. 물건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장 하나만 채우고 남은 책들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즘 미니멀 라이프의 기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어떤 이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화가의 길을 선택했다. 여수 바닷가에 본인만의 슈펠리움,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세계여행을 다니며 수집한 책을 재에 꽂아놓고 그림 그리며 글을 쓰고 있다. 작가의 길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책과 그림 도구로 채워진 그 공간이 영감의 원천이다. 물건 간사를 위해 웬만하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다 읽은 책은 중고서점에 팔라고 권하는 모습도 왕왕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 책에다 직접 메모하기도 한다. 책을 팔아버리면 그때 쓴 메모는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다 읽은 책이라도 어느 시기에 다시 읽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다르다. LP판을 수집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커피잔 세트로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옛날과 달리 텀블러만 사용하는 젊은 부부도 있다.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텀블러 수집이 취미인 사람도 많다. 오래전 우표 수집과 같은 맥락이다. 기성세대에게 왜 우표를 수집했냐고 말할 수 없듯이 텀블러를 왜 수집하느냐고 물을 수는 없다.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치가 다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텀블러는 몇 개만 남기고 버려라와 같은 획일화된 기준을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인 것처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매뉴얼이 없다.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삶이다.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선 나에게 맞는 공간 시스템을 찾아보자. 수납 정리란 나에게 맞는 동선으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최적화는 점점 멀어진다. 수납이란 수시로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으로 일상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동선을 찾는 일이다. 첫 번째로 나에게 맞는 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두 번째로 그 용도에 맞는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가구를 선택하고, 세 번째로 그 공간의 용도에 맞는 동선의 순서대로 가구를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선의 순서에 맞게 물건의 자리만 잡으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옷 접는 방법, 그릇 놓는 방법만 알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수납도구만 계속 사들인다. 나중에는 수납도구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물건이 많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꼭 버려야 할 물건 몇 가지 같은 것은 없다. 내가 사용할 물건이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물건이든지 쓰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수납에 대한 편견부터 버려야 공간 편집에 실패하지 않고 정리정돈할 수 있다. 집안을 설레는 물건으로만 채우는 일이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도대체 어떤 물건이 사용하는 내내 설렐 수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물건의 질이 삶의 질이 될 수는 없다. 질 좋은 물건을 사용할 때 다소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그것도 잠시뿐이다. 일상이 되면 설렘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설렘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에 집중해야 한다. 설레는 물건이 아니라 설레는 오늘, 기대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고객은 별로 없다. 대부분 나를 많이 쳐다만 본다.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한다. 이제껏 아무도 물어봐 주는 이가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두 똑같이 말한다.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아이들 잘 클 때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거 말고요. 본인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꼭 확보해야 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힐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다. 기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된다.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당장 종이 위에 나열하라. 그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할지도 적어보자. 하고 싶은 일은 물론 그 일을 해낼 방법까지 찾았다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면 된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화실을 만들어 보자. 굳이 방 하나를 다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 공간이 없다면 한쪽 벽면에 선반을 설치하고 파티션이나 커튼을 설치하라.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벽 책상이라도 설치해서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의 부재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사람들이 욜로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알 수 없는 미래에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 오늘을 즐기고 보자라는 맥락 속에는 내일이 없다. 지금 마음이 원해서 하는 일이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킨다. 꿈이 실현될 수 있게 우리 집의 공간을 편집해 보자. 꿈꾸는 미래의 나와 만나러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안한 까닭은 그곳에 일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들어간 호텔룸에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청소나 빨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일상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나에게 온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준다. 만약 주거 공간의 침실을 호텔처럼 꾸미고 싶다면 침실이 호텔처럼 기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호텔 같은 침실을 꾸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수면의 기능만 채우면 된다. 일상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옷장이나 서랍장, 책상 등이 주인공으로 배치되면 안 된다. 잠자기 위해 들어간 공간에 해야 할 일들이 연상되는 수납가구가 보이면 뇌는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일과는 다른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침실 공간에는 호텔룸처럼 침대와 협탁, 조명, 밖으로부터 새어 들어오는 불빛과 소음을 차단해줄 암막 커튼 정도만 추가하는 게 좋다. 수면은 내 삶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일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다. 내가 온전히 휴식해야 숙면할 수 있다.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아침에는 좋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당연히 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침실이라는 공간에 일상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왜 항상 입을 옷이 없을까?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옷만 선별하는 일이다. 처분할 옷이 아니라 필요한 옷 먼저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입지 않을 옷부터 골라내면 언젠가 모두 입을 것만 같고 아까운 생각에 처분할 옷을 선별하기가 어렵다. 내게 필요한 옷의 종류와 양이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고 의기소침해진다면 그 옷은 의류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과 직업과 취미와 성향을 고려해 입을 때 능률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옷만 남겨놓자. 계절별로 옷을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요즘은 봄에도 한여름처럼 덥다가 갑자기 쌀쌀해지기도 한다. 봄, 가을이 없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절기마다 지나가는 계절의 옷을 리빙박스에 넣고 또 다른 리빙박스의 옷을 꺼내어 다시 수납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다. 실내 환경의 조건이 너무나 달라졌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난방시설 덕분에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는 사람이 존재한다. 추워서 내복을 입거나 양말을 겹쳐 신어야 하는 곳은 아주 드물다. 한여름이지만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옷을 계절별이 아니라 종류별로 수납해야만 한다. 종류별 수납은 옷 정리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제때 입을 옷을 찾지 못해 무분별하게 옷을 사는 낭비도 줄여준다. 더 이상 엄마 혼자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주말에 남편과 아이들이 요리하는 가족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음식으로 주말 식탁을 차려낸다. 문제는 좋아하고 잘하는 음식이 다르니 사용하는 조리기구와 양념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혼부부 집에 정리 컨설팅을 할 때 주방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많이 느낀다. 요리가 취미인 예비신랑의 물건이 신혼집에 도착했는데
향신료만 2박스가 넘었다. 마치 매장처럼 그릇도 많았다. 이 남편은 상담할 때 전체적으로 본인보다 아내가 편하고 좋으면 된다고 했지만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요리하기가 편하면 좋겠다고 했다. 남편의 취미가 요리니 향신료와 그릇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매일 비슷한 음식이라도 그릇만 바꾸면 색다르게 느껴지고 맛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릇 종류가 많은데 모두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때그때 다른 그릇을 자주 사용해요. 예쁜 상차림 근처에 식구들이 모여 앉아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는 전생 살림꾼인 주부들이 있다. 요리 자체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집의 그릇은 행복을 담아내는 용도이므로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는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자라나면서 뇌가 완성되는 것이다. 뇌의 80%는 1개월에서 36개월 사이 형성되고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최적화된다고 한다.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이유다. 뇌는 찰흙 같아서 사용하는 것은 길이 나고 사용되지 않는 세포는 사라진다고 한다. 태어나서 12세 이전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진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일 때 재능도 찾아낼 수 있다. 36개월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인지 능력이 형성된다고 한다.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훈육이 시작되는 시기다. 정리정돈 습관도 이때부터 형성해 주어야 한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납장과 책장이 필요하다. 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물건을 꺼내고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장난감도 커다란 리빙박스에 마구잡이로 담아놓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꺼내고 담아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수납해 주자. 이것이 시작이다. 창의력 키우기에 독서 습관은 정말 중요하지만 게임기나 휴대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에게 책 읽히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주면 어렵지 않게 아이의 손이 책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책장 선택이다. 책장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른과 아이의 공간 감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책장이 너무 높으면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높이의 책장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한 군데는 반드시 책 표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전면 책장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전면 책장은 아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종의 전시 공간이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르라고 하면서 책과 친해지게끔 유도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독서에 취미를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노력 끝에 책을 읽지 않던 우리 아이가 날마다 읽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다. 많이 갖다 놓는다고 저절로 책에 손이 가지는 않는다. 눈과 손이 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전면 책장을 준비해보자. 아이에게 평생 독서 습관을 선물할 수 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은영 저자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정리하세요 였습니다. 정리정돈이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미리 정하고 꿈을 이룬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다. 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꿈과 서랍 정리,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책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구체적인 정리 내용 부분을 읽으면서는 처음으로 우리 집도 정리업체에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결정되면 정리정돈 방법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상황과 여건이 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자가 말한 대로 서랍 한 칸도 좋고요. 냉장고 한 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에 잠깐씩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을 하늘과 바람을 느껴보고 떨어진 낙엽길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 한켠에 들어있는 감사의 자리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 안에 여유로워진 마음의 공간도 함께 있어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